손가락, 발가락이 마비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근육이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뛰어요. 그리고 입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부정맥이 심한 증상이 있다면 바로 원인이 이것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암 자연치유 백과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이해를 돕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부에서는 마그네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양소를 드신다고 하면 칼슘만 드시면 안 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같이 드셔야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축척이 돼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칼슘 영양제를 드시고 나서 이 오십견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체외 충격파로 가가지고 깨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 통증이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칼슘 영양제를 먹고 나서부터 여기 오십견통이 생겼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자, 이번 시간에 좀 힌트를 얻으세요. 자, 칼슘은 치아를 강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신경 신호나 또는 근육이 수축하는데 그리고 특정 호르몬을 분비하는 데에도 칼슘이 상당히 지배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칼슘이 부족해지는 원인,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셔서 검사를 하시면 칼슘과 인산의 레벨이 맞지 않아서 여러분의 뼈 밀도를 보면 칼슘이 무진장 많이 빠져나가세요. 그리고 골다공이 진행되는 분들도 있고 왜일까요? 왜? 예, 사실 칼슘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부족해서 지금 칼슘이 빠져나가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100명 중에 99명은 다 칼슘 과잉이에요. 다시 말하면 단백질이 과잉이에요. 그래서 칼슘과 인산의 레벨이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산성 음식,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그리고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단백질이 과잉하면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슘이 부족하다고 자꾸 사골국물을 사골을 사오셔가지고 데려가지고 드셨는데 가보니까 골다공증이 더 심해지고 뼈 밀도가 더 떨어지고 뼈에서 구멍이 더 많이 생긴다. 원인이 뭐냐면 뭐 때문일까요? 과잉이에요, 과잉. 인산하고 레벨이 안 맞아서. 자, 그렇게 되면 칼슘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증세가 오냐면 손가락이 자꾸 마비가 됩니다. 손가락이. 그리고 발가락이 자꾸 마비돼요. 그리고 근육의 경련증이 자꾸 옵니다. 그리고 입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부정맥이 와서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자꾸 이렇게 안정이 안 되고 이런 증세가 옵니다. 그럴 때는 내 몸에서 지금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구나를 짐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간 동안 칼슘이 결핍이 되면 특별히 고울 감소증 그리고 고울 다공증, 고울 연화증 이런 뼈 밀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계속 보니까 다 골다공이 진행이 되고 예, 뼈에 문제가 있어서 이 주사를 맞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한번 오늘 이해를 좀 도우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이 칼슘이 너무 과잉일 때 특별히요 칼슘을 영양제로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그네슘과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칼슘을 영양제로 드시는 분들. 그런데 암 환자들은 칼슘이 우리 몸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칼슘을 보충제로 드시는 것을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햄프, 아마치아,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해요. 그런데 지금 영양소가 과잉인 상태에서 거기다가 또 칼슘까지 또 드신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신장의 결석이 많이 석회화가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석회화가 많이 돼서 어깨에 오십견통 오는 것도 석회화돼서 칼슘화되면서 오는 거예요. 전립선이나 유방암이나 지금 표적 일기고 연기에서 일기다. 그래서 지금 팔로우업 하자. 그래서 추적 조사하시는 분들 자꾸 여러분들의 이 연골 조직이 석회화되고 칼슘화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칼슘이 과잉이 될 때 석회화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단백질 과잉이에요. 칼슘도 과잉이고 거의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뇌혈관이 막히고 심장혈관이 막히는데 칼슘을 이 보조제로 잘못 드시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균형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심혈관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자, 미네랄에는요, 매크로 미네랄과 마이크로 미네랄이 있습니다. 자, 매크로는 말 그대로 뭘까요? 우리가 좀 충분히 섭취해도 되는 미네랄. 마이크로는요, 왜 입자가 작은 걸 뭐라 그래요? 마이크로라고 하죠. 마이크로 미네랄은 조금만 소량만 필요한 거. 예를 들어 당뇨 환자는 크롬이 아주 조금만 필요해요. 예. 그래서 당뇨 환자는 마이크로 미네랄은 크롬과 망간. 갑상선 환자는 이 뭐가 부족해서 갑상선이 많이 생겨요? 기능 저하가?
요오드가 부족하면, 다시 말하면 미역, 다시마토, 해초류와 같은 요오드가 부족할 때 이 갑상선이 오고, 전립선에는 뭐가 부족하면, 아연이 부족하면 전립선암이 오고, 그러죠. 전립선에 비대증이 생기고. 그러나 요거는 마이크로 미네랄이기 때문에 적당량만 드셔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호박씨 한 숟갈씩 드시는 것처럼 적당량만 드셔주면 이 마이크로 미네랄은 적당량만 드시면 돼요. 당뇨 환자도 크롬을 적당량 드시면 돼요. 예, 크랜베리 같은 거.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마이크로 미네랄인 이 칼륨, 염소, 인,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은 어느 정도는 좀 충분히 드셔주셔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걸 기억하셔서 매크로와 마이크로를 그냥 짬뽕으로 드시지 말라고요. 예, 요오드도 너무 많이 드시고 아연도 너무 많이 드시고 크롬도 너무 많이 드시면 증세가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은 마이크로예요. 아주 아주 조금만, 소량만. 매크로는 조금 적당히 충분하게 드셔야 되는 애들. 요걸 거꾸로 짬뽕으로 드시지 않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많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메르치죠. 칼슘이 많은 음식. 메르치 알았지? 네, 예,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득과실을 잘 따지시면서 물론 많이 풍부하지만 그러나 득과실을 잘 따지셔야 돼요. 그죠? 대신에 이 암을 키우는 뭐가 많아요? 메티오닌 수치가 많고 또 이제 수은이나 이런 중금속에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칼슘이 풍부한 음식에는 마그네슘과 칼슘이 아주 풍부하게 적당량이 들어있는 게 바로 두부입니다. 그러면 콩은 말할 것도 없겠죠. 콩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그네슘과 칼슘이 따라다녀요. 그죠? 시금치, 근대, 이 클로로필, 초록색 엽채소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요새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이모님들이 맨날 근대 막 아침마다 저기 하늘마을 슈퍼에 가셔가지고 장봐 갖고 오시는 우리 연하 셰프장님 보시면 하늘마을 슈퍼가 어딘지 아시죠? 저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하우스에 가셔서 막 이제 장봐 갖고 오시면 우리 이모님들이 관임 의무하고 수견 의무하고 정신없이 또 씻어가지고 막 요리하고 막 하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이 아주 풍부한 칼슘과 마그네슘 공급원이 있는데 이 정제해 놓은 것들은 효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물론 너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섭취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보조적으로라도 마그네슘이나 칼슘 영양제를 드셔야겠으나 그러나 칼슘만 드시면 안 되고 반드시 마그네슘과 병행해서 드셔야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크라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꼭 일본에서 많은 우리 선생님은 아시죠? 일본의 우리 목사님은 오크라는 일본에 많은 약간 고추과 같은 일본 고추같이 생긴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이제 칼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로푸드 하는 분들이 우리가 이 오크라를 종종 쓰긴 하는데요. 요런 칼슘이나 마그네슘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적당량을 매크로는 매크로대로, 마이크로 미네랄은 마이크로대로 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논문을 한번 볼까요? 1998년 10월 13일 뉴욕타임즈에 실린 영양소 중에 슈퍼스타, 바로 칼슘이 영양소 중에 슈퍼스타인데 칼슘이 그 기능을 잘하려면 마그네슘과 병행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요것만 보면 또 칼슘만 먹어야지 하실 수 있어서. 자, 이 영양소 중에 슈퍼스타로 자리 잡다라는 이 기사는 미국 의학협회전의 연구 결과를 실었는데 특별히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나 췌장암 환우분들에게 좋은 소식은 칼슘의 섭취가 아주 적당량 이루어지면 상피세포를 안정화시켜서 유방암이 더 이상 재발이나 전이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전립선암, 호르몬성암이 더 이상 발병되지 않도록 억제시켜줘요. 췌장암, 위암처럼 소화기 계통의 담도암 환자들도 도움을 받습니다. 뭘 어떻게 하면? 몸에 칼슘이 부족하지 않으면, 칼슘 공급이 충만하게 자리 잡으면. 자, 그런데 가장 칼슘을 잘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음식으로 칼슘을 먹는다고 하면 우유로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처방을 받으세요? 주로 우유나 사골국물 처방을 많이 받으시죠. 근데 우유로 하루 필요한 비타민 D를 섭취하려면 하루에 200컵 이상을 마셔야 된대요. 과학자들 연구해 보면. 그래서 가장 좋은 칼슘 섭취 방법은 하루에 햇빛을 40분 쏘이는 겁니다. 하루에 햇빛을 40분 정도 쏘여주면 칼슘이 분해되면서 이게 비타민 D가 이 피부를 통해서 간으로 가서 글루타티온 농도를 싹 높이면서 칼슘이 쫙 온몸에 흡수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칼슘 먹는 방법은 비타민 D를 드시는 거예요. 이제 비타민 D를 먹는 게 아니고 뭐예요? 햇빛을 40분 이상 쏘여주는 겁니다.
제가 비타민 D를 드시는 겁니다 하니까 우리 경호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 왜 저러시지? 네, 제가 실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비타민 D3를 흡수가 지하실에 사시거나 하루 종일 사무실이 어두운 곳에 있어서 햇볕을 못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으나 그럴 때는 비타민 D라도 드셔야 됩니다. D3를 드셔야 되나 그러지 않은 분들은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비타민 D 흡수 방법과 가장 좋은 칼슘을 먹는 방법은 바로 하루에 햇빛을 40분 이상 쏘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햇빛으로 받는 비타민들은요 돈 주고도 못 사는 비타민 D입니다. 면역력을 올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인 영양소 중에 가장 유명한 이 아이돌은 칼슘이에요. 칼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햇빛으로 충분하게 칼슘을 공급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죠. 자, 영양소 중에 칼슘이 가장 많은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칼슘은 영양소 중에 슈퍼스타인데 이 칼슘은 심장 기능 박동을 잘 뛰게 해줘서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고 모든 세포에 영양소를 갖다 나르는 것이 또 칼슘입니다. 그리고 또 칼슘을 보시면 7개의 영양소 분자에 1개의 물 분자를 결합시켜서 그것을 뉴트리언트 채널이라고 하는 이 영양소 채널을 통해서 끌어당겨서 이 7군데의 기능에다가 다 나눠주기 때문에 온몸의 생리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이 세븐 여기 보시는 것처럼 7개의 영양소 분자에 영양소 채널이 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칼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 중에 슈퍼스타 중에 아이돌이라는 게 바로 이 칼슘이 그런 별칭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칼슘을 보니까 본 헬스를 지지해줘요. 그 뼈 건강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생리전 증후군 있는 친구들 생리통 때문에 아주 고생하는 친구들 나중에 고생 많이 해죠. 칸디다 질염, 난소, 부속기에 염증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리전 증후군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자, 생리전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어제 공부하신 것처럼 오메가6 비율이 안 맞으면 또 심해져요. 그래서 달마지코 종자유, 보라지유, 어제 배우신 오메가6 오일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생리전 증후군을 아주 완화시켜주는데 이 칼슘이 또 중요한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치아를 건강하게 하는데 칼슘이 상당히 중요한 채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압을 조절해주고 고지혈증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또 칼슘의 또 한 가지의 채널입니다. 그 다음에 신장의 결석이나 신장 질환이 있을 때 그것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칼슘의 중요한 채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콜로렉탈 캔서, 대장암을 예방해 주는데 칼슘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칼슘은요, 체중을 감소시켜 주는데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체지방을 분해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처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생리전 증후군을 완화시키고 치아를 건강하게 하고 또 혈압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키드니스톤, 신장의 결석이나 신장 질환을 예방해주고 그리고 대장에 있는 염증들을 없애주면서 대장암을 예방해주고 그 다음에 젖산이나 피부르산이 축적되지 않도록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줘서 체중을 감소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칼슘의 중요한 세븐 채널이에요. 뉴트리언트 채널. 그래서 7개의 중요한 영양소 채널을 다 관장하는 게 바로 칼슘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또 칼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암세포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세포를 재생시키고 복제합니다. 그래서 이 DNA가 이 돌연변이 된 분들에게 DNA를 건강한 암세포를 셀룰라 디비전 아주 무한대로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망가진 세포는 세포 자살 명령에 의해서 죽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건강한 세포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도너츠 같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오실 때는 혈전 현상이 너무 심해서 떡이 돼 있다가 한 주, 2주, 3주 지나니까 막 여러분들이 수치가 막 팍팍팍팍 이 염증 수치가 팍팍팍팍 줄면서 여러분의 세포가 DNA가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이 세포핵도 멀쩡하고 아주 예쁘게 돌연변이 없이 세포 DNA가 복제되는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은 치료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자만하시고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걸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이 DNA가 잘 복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칼슘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가 암 환자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체질을 산성에서 알칼리로 바꿔야 돼요.
pH를 바꾸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칼슘이 왜 우리 몸의 영양소 중에 슈퍼스타냐면 pH를 조절해요. 그래서 산성인 여러분의 pH를 알칼리화 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칼슘입니다. 자, 그렇다고 오늘 이제 칼슘이 이렇게 중요한 거 알았으니까 집에 가셔서 열심히 메르치하고 우유 드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과학자들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칼슘과 산의 관계는 마치 불길의 물과 같다. 여러분, 불이 세요? 물이 세요? 불이 막 일어납니다. 뭘로 진압을 해요, 소방수가? 물로 진압을 하죠. 불보다 더 센 거는 뭐예요? 물이에요. 자, 그래서 불과 같은 젖산 피부산 온갖 기생충, 온갖 결석, 담석, 석회화된 모든 이 노폐물 덩어리라는 불을 여러분 몸을 지금 다 태워서 여러분의 세포를 소멸시키는 이 불길을 누가 끄냐면 물이라고 하는 칼슘이 끕니다. 그래서 칼슘과 산의 관계는 불길에 여러분의 지금 병든 암세포라는 불길에 칼슘이 물처럼 다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콩물 드시고 적당량 콩을 드시고 햄프, 아마치아 이런 적당한 칼슘을 드시는 게 얼마나 여러분 몸에 유익한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칼슘은 체액 속에 산이 왜 위험하냐면 산소가 답이다 할 때 산소가 부족하면 암이 자꾸 생깁니다. 암은 어떤 환경에서 생겨요? 산소가 없는 무현기성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호기성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현기성 호흡을 하기 때문에 암이 자꾸 계속 재발되고 전이가 됩니다. 암세포가 계속 성장하고. 그래서 산소를 빼앗아가는 요 산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칼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칼슘과 마그네슘의 균형을 맞추면서 저지방 채식을 하시는지 이제 이해를 돕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를 듣고도 칼슘, 그래, 칼슘이 그렇게 중요하군. 그렇다면 오늘부터 메리츠를 꼭 열심히 먹어야지. 라는 결론을 내시면 제가 슬퍼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공부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한 소절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그래요. 예, 어저께도 참 좋은 말씀 배우셨죠? 들으셨죠? 자, 진정 지혜로운 사람. 저도 정말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루의 길 위에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망설임만 길어질 때, 그럴 때 많으시죠. 도대체 내가 이거 항암을 해야 되는 거야? 자연치유를 해야 되는 거야? 계속 항암방사선 수술을 했는데 계속 재발되고 전이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정말 큰 고민 끝에 여기 오셨죠. 예. 자, 그럴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삶의 평화가 없을 때, 예. 시어머니하고 조금 여기 지금 언짢은 관계가 있으면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괴로울 때, 가치관이 막 흔들리고 예, 교묘한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기 힘들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수녀님은 어떻게 하세요? 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죠. 역시 지혜를 부르시네요.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때, 아까 우리 경호 선생님, 아니 뭔 소리요? 비타민 D를 먹으라니. 지금 햇빛 얘기하다가 웬 난데없이 비타민 D요? 하시면서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될 때, 또 누군가의 뭐 강의를 듣다가 이해가 안 될 때, 글을 써야 하는데 막막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때, 그때 저도 지혜를 부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해야 될 때 이게 가장 어렵죠. 예. 누군가를 충고한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정말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그 충고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해야 될 때, 그리고 남에게 감히 충고를 할 입장이어서 용기가 필요할 때, 그때 우리가 이 마그네슘이나 칼슘이 부족해서 짖지 않는 개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예, 어떤 일로 흥분해서 감정의 절제가 필요할 때, 어서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며 친한 벗을 부르듯이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지혜를 강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방법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자, 그렇다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까요?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만 과장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아주 내추럴한 분위기를 지닌 분들. 자꾸 옆에 가고 싶죠. 너무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서. 재치 있지만 요란하지 않은 사람. 솔직하지만 교묘하게 꾸며서 말하지 않는 사람. 농담을 오래 해도 질리지 않고 남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사람. 저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 저만 가까이 가면 다 밥그릇을 다 감추시냐고요.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 사람. 들은 말을 경솔하게 퍼뜨리지 않고 침묵할 줄 아는 사람. 이거 진짜 중요하죠. 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예,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떤 사람의 약점을 자꾸 떠벌리고 공격하는 건 정말 자기가 못나서 그렇죠. 그죠?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이 공과를 정말 잘 오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을 해놨네요. 피스메이커.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우리 수녀님 존재 자체가, 우리 목사님 존재 자체가, 우리 김경호 선생님 존재 자체가 평화를 전하는 분. 그래서 그런지 어제 사무실로 경호 선생님이 들어오시니까 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자신의 장점과 재능을 과시하거나 교만하게 굴지 않고 감사하게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우리 어제 감사에 대해서 정말 좋은 공과 배웠잖아요. 타인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기에 자신의 유익이나 이기심은 슬쩍 마음의 주머니 안으로 감출 줄 아는 사람. 생각나는 대로 나열을 해보며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의 빛깔은 서늘한 가을 하늘빛이고 지혜의 소리는 목관악기를 닮았을 것 같지 않나요? 아, 정말 오늘 이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도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되셔서 하늘나라에 가시는 게 아니라 하늘 마을에서 하늘을 향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한날은 어제 먼저 간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소중한 한 날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 모두 모든 아프고 연약한 부분들을 지혜를 빌어서 정말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마음도 튼튼하고 몸도 튼튼하고 주변에 우리 식구들과도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막혀있는 모든 끊어진 간격이 좁아져서 영적으로 정말 건강한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손가락들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재신 형제와 또 우리 인순 사모님을 비롯한 하늘마을 모든 가족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의 모든 죽은 세포가 부활하고 죽은 마음이 새롭게 함을 입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외롭지 않게 씩씩한 우리 하늘마을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